예, 말로만 정리하지 말고 문제를 좀 곁들여서 예,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용수철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물체를 매달았어요. 아, 근데 이게 용수철이 수직으로 놓여있는 용수철이에요. 예, 수직으로 놓여있는 용수철은 예, 긴장 타야 돼요. 수평으로 놓여있는 용수철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직으로 놓여있는 용수철은 좀 긴장 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매달고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용수철이 늘어나죠. 그래서 용수철이 언제까지 늘어나나 보자 하면서 요 밑에를 천천히 내려줘요. 천천히. 자, 그럼 천천히 내려주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늘어났다 이거야. 예, D만큼 여기 매달려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그래서 이제 D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D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용수철 힘하고 그 중력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용수철 힘의 크기는 마이너스 뭐 빼고 용수철 상수 K에다가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 D, 이게 용수철 힘의 크기고 이게 중력하고 이제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 K는 D분의 mg. 그래서 이제 m이 0.55kg, 중력가속도 9.80 m/s², D가 2.0cm, 이거 단위 바꿔야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7 곱하기 10의 2승, 270,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 아, 뉴턴 퍼 미터가 용수철 상수의 단위입니다. 자, 용수철 힘상수, 용수철 상수 간단히 구했어요. 자, 다음 B는 용수철 힘의 합리에 공식이 특이하다고 했죠.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자, 근데 처음에는 용수철이 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K XF 대신에 D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용수철 상수는 질문 A에서 구한 거 2.7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 그 다음에 D는 2.0cm로 하면 안 되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마이너스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준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왜냐면 용수철 힘은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용수철이 아래로 늘어났으니까 그 변이 벡터가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용수철 힘하고 변이 벡터하고 서로 방향이 정반대. 그러니까 각도가 180도 차이 나죠? 그럼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예. 제대로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역시 시키지 않은 거. 중력이 한 일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 뭔가 알 것 같죠? 왜냐면은 용수철 힘하고 중력하고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5.4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준이 나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들 예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자, 중력은 용수철 힘과 달리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죠. 그러니까 중력 곱하기 중력의 크기 mg 곱하기 변이 델타 r. 근데 이 델타 r이 이제 d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중력하고 변이하고 중력 아래쪽 방향, 변이도 아래쪽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사이각이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래서 mgd 이게 중력이 한 일이에요. 뭔가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질량이 0.55kg, 중력가속도 9.80m/s 스퀘어드, D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줄이 나옵니다. 예, 예상과 전혀 다르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D만큼 이제 체중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중력과 용수철 힘이 크게 같아진 거지, 중간 과정에서는 안 그렇잖아. 중간쯤, 중간쯤 늘어났을 때는, 어, 중력이 용수철 힘보다 커요. 응? D만큼 늘어나서 체중, 마지막 가서 그런 거지. 어,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용수철에다 물체를 매달고 언제까지 늘어나자 천천히 용수철이 늘어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용수철을 천천히 늘어나게 하지 않고 용수철을 이거를 확 치워가지고 갑자기 늘어나게 해봐요. 그럼 용수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경험상 갑자기 하면은 용수철이 위아래로 댕댕댕댕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더 배워야 되겠지만 요 D만큼 늘어난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D만큼 위로 아래로 D만큼 위로 아래로 그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있다가 운동 에너지 배우겠지만 사실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늘어나게 하면서 그때 생겨나는 운동 에너지를 즉각 제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중력이 한 일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용수철 힘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더하면 0이 될 줄 알았는데 0이 안 되었던 거죠. 이제 곧 이따 배우겠지만 이게 다름 아닌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는데 그걸 우리가 즉각 제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경우에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11에서 0.54 5.4 빼면 얼마야? 5.6? 예.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줄만큼 사실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제각 제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용수철 힘과 중력이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중력이 한 일이 왜 그 크기가 같고 그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왜 아닌가? 응? 왜냐하면 뭐 두 가지 이유. 최종적으로 D만큼 늘어났을 때 가서야 이제 중력과 용수철 힘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였던 거지. 그 전에는 이제 중력이 계속 크기가 컸죠. 용수철 힘보다 크기가 계속 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원래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즉각 제거했기 때문에 어 R자율이 0인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착각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예제는 이제 곧 이따 공부할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밑밥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일이 뭐냐, 일의 정의, 그리고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 특히 이제 용수철 힘,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은 이제 중력,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은 용수철 힘, 이렇게 거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쭉 예고했듯이 이제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거. 예, 이거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죠. 이것도 희한하게 법칙도 아니고 정리예요, 정리. 그 물리학에서는 사실 정리라는 말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것도 예라면 예라고 할 수 있죠. 예, 정리. 정리라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이 일은 뭐 여러 힘 알자 힘이 한 예. 일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적분 어, 알자 힘 어, 그런데 너무 일반적으로 증명하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벡터로 하지 말고 벡터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원으로 증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dx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쓰면은 R자 힘은 ma 1차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죠. 자, 그 다음이 조금 생각하기가 거시기 한데, 자,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미분은 마치 분수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dx는 vx dt로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미분은 분수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럼 dt가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분 mvx dvx.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x에 대한 적분. 그래서 적분 구간은 처음 위치 xi에서 나중 위치 xf까지. 뒤에 거는 속도에 대한 적분. 그러니까 처음 위치 처음 속도 vxi에서 나중 속도 vxf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치환 적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은 뭐 다항함수의 적분 정도는 다 할 줄 안다면 2분의 1 m vx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 m vx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xi의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물리량을 도입을 하는데 2분의 1 m vx의 제곱 요거를 k라 하자 이거예요. 이런 물리량을 도입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나중 k 값이 되고 vx 대신에 vxf 대입했으니까 빼기 얘는 처음 k 값 vx 대신에 vxi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k라는 값의 변화량과 같다. 델타 k와 같다. 그래서 이때 요 k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 1 운동 에너지 정리 하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 속력의 제곱, 속도의 제곱, 꼴이라는 그렇게 정의된다는 것까지 이제 겸사겸사 다 봤어요. 그래서 한번 증명해 봤고요. 자, 그래서 어,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그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라고 단위가 똑같다. 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일은 이제 물리적 차원이 같아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알짜 힘이 한 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짜 힘이란 뭐 중력이라던가 용수철 힘이라던가 그러니까 개 내부의 힘이에요. 그래서 개 내부의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나 용수철 힘 같은 그런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같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역시나 문제 풀어봐야죠. 봅시다. 자, 물체가 질량이 6.0kg, 그런데 크기가 12N인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해서 처음엔 정지해 있었고, 그래서 3.0m 갔다. 그때 나중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힘이 일정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려고 할 거예요. 가속도는 F는 ma, A는 n분의 F, 그러니까 12 나누기 6.0 하면은 가속도가 6, 22, 2.0 m/s 스퀘어드.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 중에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처음 속도가 0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 속도는 루트 2a 델타 x.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가 2.빵, 변이가 3.0. 예, 그래서 뭐 2루트 3,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한 3.4, 정확하게는 3.5m/s가 얻어져요. 예,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우리 일 운동에너지 정리 배웠잖아요. 그 따끈따끈한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해 보자고요. 그럼 이때 일은 힘이 일정하니까 힘 곱하기 변이 F 델타 X.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럼 여기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얘가 0. 자, 그러면은 나중 속력은 루트 2배의 mf 델타 x, n분의 f 델타 x. 그러면 n분의 f가 앞에서 구한 가속도니까,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 뭐 나 등가속도 운동 잘 아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뭐 일 운동에너 정리 할 필요 있느냐. 자, 근데 말이에요. 만일에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그때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등가속도 운동으로 모든 걸 다 등가속도 운동으로 푸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뭐 되도 않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만일에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그때는 일 운동의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이 힘이 이제 위치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니까 적분해가지고 이거는 운동에너지의 변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해요. 대안이. 그래서 어, 1. 운동에너지 정리. 그 힘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항상 쓸 수 있죠. 그렇죠? 아무튼 뭐 요 문제는 일 운동에너지 정리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그 취지의 문제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동 에너지와 쌍벽을 이루는 다른 에너지, 예, 포텐셜 에너지. 예,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러는데, 사실 위치 에너지는 좀,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죠. 좀 그거를 의역한 거예요, 의역.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원어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아까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력이라든가 용수철 힘이라든가 걔 내부의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같다고 그랬죠. 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그런 중력이나 용수철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외부 작용력이 한 일과 같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외부 작용력이 한 일과 같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외부 작용력은 뭐 중력이든 용수철 힘이든 그런 힘들과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럼 여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적분 F.dr이에요.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하고 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은 0이 되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뭔가 암시가 되죠. 이게 일종의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순환 논리. 그래서 중력이나 용수철 힘이 그런 힘들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고, 중력이나 용수철 그런 힘들과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결국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정의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운동 에너지는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크구나. 눈에 딱 보이죠.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데, 그럼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의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는 거를 이제 자유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유 공간에서는 예,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다, 또는 그 일정한 값을 이제 0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0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제 중력하고 연관시켰죠. 자,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지표면 근처 일정한 중력장에서 물체가 어떤 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위치로 똑바로 위로 올라가면 재미없으니까 비스듬히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렇게 갔다고 해봐요. 이때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럼 외부 작용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외부 작용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외부 작용력은 위쪽으로 작용하죠? 이때 이제 외부 작용력이 한 1, 그게 예,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래서 외부 작용력이 한 1. 자, 근데 중력이 크기가 mg고 방향이 아래쪽. 그래서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j에. 그럼 외부 작용력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크기가 mg, 방향은 위쪽. 단위 벡터 j에.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줘요. 그래서 mg, j. 그 다음에 이제 dr 벡터는 뭐냐면은 입자 경로를 잘게 쪼갠 조각. 그래서 이걸 다다다다다닥 잘게 쪼개면은 이 조각. 이 조각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옆으로 dx만큼 갖고 위로 dy만큼 갖기 때문에 dr 벡터는 dxi hat 더하기 dyj ha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은 이제 배분 법칙을 해요. 배분 법칙 하면 도트 프로덕트는 어떻다? 그 단위 벡터 같은 것끼리 하면은 1이 되고 다른 것끼리 하면 0이 되니까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적분 mg dy. 그래서 y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래서 yi에서부터 yf까지. 그래서 적분하면은 mg yf 빼기 mg yi가 돼요. 근데 여기다 사이좋게 상수 c를 더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mgy 더하기 상수 c를 u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얘가 나중 U값이고 이게 처음 U값.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구했어요. 근데 구했는데 이게 상수 C가 있어서 거추장스럽잖아요. 상수 C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Y가 0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수 C가 0이 돼서 최종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mgy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특히 중력이 작용할 때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비테이션의 g를 따서 UG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유도해 봤어요. 유도 과정은 싹 다 까먹어도 유도 과정 한 번 보는 거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mgy다. 이건 다들 많이 아는 공식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y 그리고 y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봐서 상수를 없앤 거죠. 그래서 mgy가 된 거죠. 거듭 말하지만 y가 0일 때를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걸로 정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가 있는데 어떤 선수가 트로피를 받았는데 놓쳐가지고 선수 발가락에 떨어졌대요. 이때 이제 늘상 하는 것처럼 바닥을 원점으로 했을 때의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이 선수의 머리를 원점으로 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각각
다시 계산을 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을 원점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yi. 근데 여기서 이제 질량이 트로피 질량이 2kg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 9.86m/s, 그리고 트로피 처음 높이가 손으로 들고 있는데 그 높이가 이제 1.4m라고 하면은 그럼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7.4J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yf, 그럼 질량 트로피 질량 2kg, 중력 가속도 9.86m/s. 그래서 이제 발가락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이제 5cm 위라고 합시다. 그럼 0.05m. 그러면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98J.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래서 0.98 빼기 27.4. 그래서 마이너스 26.4J이 나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6.4J만큼 감소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선수의 머리를 원점을 하자 이거예요. 뭐 운동선수니까 키가 좀 크겠죠. 그래서 자, 트로피의 질량 2kg, 중력 가속도 9.86m/s. 이 선수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손이 한 1.4m. 그러면은 0.6m 아래에 트로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6m.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11.8J이 나오고요.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자, 그러면은 발가락이 5cm 높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8.2J이 나와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계산해 보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26.4J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의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은 바뀌어요. 하지만 그 두 위치 사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훨씬 중요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보다. 그럼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은 막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중요하다. 그 포텐셜 에너지 절대값보다.